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의사 한방재활약과 전문의 최효성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한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이는 52세,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라는데 한방으로 치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조금씩 아팠는데 요즘 와서는 무척 심합니다.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손이 화끈거리다가 손목은 힘이 없고 자고 일어나면 손과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어깨, 팔도 아파 오늘도 물리치료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반가운 소식 기다립니다. 예, 반가운 소식 꼭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관절염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절염들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 증상들로 관절염을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퇴행성이라는 말 자체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나이로 인한 노화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영양 상태가 어떤지 평소 때 운동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관절이 비우가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써서 아픈 게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약간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내가 내 몸에서 뭔가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보통은 면역계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내 몸을 외부 물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관절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헌데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하필이면 이 공격하는 부위들이 거의 다 관절에 맺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손 쪽입니다. 손가락 쪽.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손목이나 이런 작은 관절들로 갈 수가 있고요. 좀 더 심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릎이나 어깨 같은 대관절까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걸리신 분들만 정말 아시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지 않으면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에 빨리빨리 반응을 잘 하는 편인데,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이게 반응이 엄청 힘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끈거린다,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면역계의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들과 또 틀린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당연히 더 많이 아프겠지만 움직임을 멈춰줘도 퇴행성 관절염처럼 통증이 많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면역계의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내 면역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24시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한 한방 치료는 간단합니다. 면역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결국 우리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치료법들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랑은 아예 그 병리 기전 자체가 거의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 안쪽에 내가 쓰는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관절이 달아있는 부분들을 보충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줄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처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이런 기본적인 처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면역계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치료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냐면 보통 이제 드시는 약들을 많이 드시게 되겠죠. 안쪽에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그리고 관절 쪽에 뭐 보조제나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아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내 면역계에 교란이 일어나서 면역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내 몸을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쓰지는 않지만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이 면역계가 너무 지금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억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한방에서는 조금 틀리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역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한번 프로그램이 꼬이거나 아니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죠? 꼬이는 부분들이 일단 하나를 지우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패치를 깔아주거나, 정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리셋을 하죠. 다시 한번 껐다 켜면 증상들이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을 껐다 켤 수는 없으니까 면역계가 뭔가
프로그램이 꼬인 부분들을 다시 또 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우는 알러지 반응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알러지도 어떤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평소 때 내가 생활 잘 하고 있다가 내 면역계가 엄청 약해졌을 때, 잠 못 자거나 잘 못 먹거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은 상태에서 어떤 알러젠이라는 항원에 내가 면역계가 화들짝 놀라서 과도하게 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분들을 관찰을 해봤을 때도 비슷한 성향들이 꽤나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가족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개입이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증상들은 면역계를 처치를 해줘야 돼요. 면역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이 꼬인 부분들을 다시 또 리셋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면역계를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는 치료를 함으로써 내 면역계가 쓸데없는 자극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들을 해주는 게 한방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관절염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들의 불편한 증상들을 저희는 먼저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약침 중에서 이런 쓸데없는 허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열들을 꺼트려주는 약재들을 먼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약침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한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1차적으로는 우리가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한약들을 먼저 써서 환자분들의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를 시키고, 2차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 한약들을 처방을 함으로써 내 면역계가 튼튼해서 갑옷을 입은 상태가 돼서 더 이상의 자극에도 크게 문제없이 굳건하게 방어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평소 때 생활상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꽤 많고, 그 다음에 챙겨야 될 부분들이 꼭 많거든요.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